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민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남북한이 북한에서 한반 붙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뭐 이기고 졌다는 보다 맞짱을 뜨긴 떴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이긴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런데 북한도 이 배짱 하나는 알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 상황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상황. 즉 북한 주민들이 먹을 것이 없어 96년, 97년도 아사자가 생길 때, 즉 고난의 행군 시기보다 더 혹독한 시기가 왔다고 김정은이가 말할 정도로 지금 혹독한 시기에 도달했습니다. 초에 있죠. 그런데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인권회의에서 북한 대표가 우리 한국에 대해서 날선 공격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오스트리아, 한국, 일본이 제기한 이 북한 인권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고 또박또박 반박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우리 대표, 북한의 차석 대표가 일전을 벌이는 듯한 주고받는 그런 한판 승부가 벌어졌습니다. 그 뉴스 잠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 각국이 인권 현안을 논의하는 유엔 회의장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남북 대표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반박에 재반박을 이어가며 목소리를 높였다. 북한은 접경지대로 날아온 남한축 대북전단이 북한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옮겼다는 주장을 다시 했다. 자, 그러니까 한국 대표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지적하자 북한이 오히려 우리를 공격했다는 겁니다. 즉 우리 한국에서 날려보낸 대북 전단지 때문에 거기에 코로나 세균이 들어와서 병균이 묻어가지고 자기네가 코로나에 시달리게 됐고 많은 사람들, 많은 일반 주민들이 떼죽음을 당할 뻔했다고 지금 강력하게 비판한 겁니다. 북한은 인권상을 문제 삼는 남한의 인권 침해가 더 심하다고 지적했고 우리 정부는 근거 없는 주장을 그만하고 중대한 인권 문제를 지적한 국제사회 목소리를 경청하라고 맞받아쳤다. 방광록 주 제네바 북한 차석 대사가 3월 3일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의에 참석해서 그렇게 반박을 한 겁니다. 특히 오스트리아, 한국, 일본 등 대표들이 북한 인권 문제를 지적한 것과 관련해 방광록 차석 대사는 존재하지 않는 인권 문제를 날조함으로써 북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려는 불법 행위다. 항상 북한이 이야기하는 거죠. 북한은 인권 문제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특히 인권 문제를 꺼내든 미국에 있는 유엔 인권 대사도 상당히, 미국 대사도 상당히 공격하는, 입에 담지 못할 말로 막 공격하는, 여성분인데도 막 공격하는 것. 자, 인권 문제는 상당히 민감합니다. 왜? 그만큼 인권이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권 문제가 열악하지 않고 인권이 정말 보장된 국가면, 미국이 아무리 인권 문제, 날선 공격에도 귓등으로도 듣지 않잖아요. 왜?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북한은 실질적으로 인권이 열악한 정도가 아니죠. 인권이라는 말 자체를 모를 정도로 인권이 무참히 짓밟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권 문제를 거들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자기 나라 땅에서 또 전국도 아니고 자기 내가 이 강원도에서 살고 있으면 강원도에서 움직이는 것도 여행증명서가 있어야 군에서 군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출장 승인을 받아야 되고 여행 승인을 받아야만이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북한입니다. 해외여행은 둘째치고 거주 이전의 자는 둘째치고 자기가 갈 수 있는데도 못 가는, 걸어가든 버스를 타고 가든 기차를 타고 가든 여행증명서를 떼야만이 한 발짝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북한. 이런 인권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또 어디 있을까요? 독재 국가가 있다고 하지만 북한처럼 이렇게 북한 주민들을 꽁꽁 아무데도 가지 못하게 붙잡아 놓고 있는 나라는 하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이런 인권 문제만 제기하면 노이즈에 걸린 것처럼 아주 발끈해가지고 우리는 인권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인권을 자랑하는 나라, 모든 인간에게 평등하고 동등한 권리가 보장되고 자유로운 국가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건이 없는 나라. 일반 주민들은 요건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 나라가 북한인데 말이죠. 국가보안법과 기타 악법들을 통해 인신매매, 착취와 강제노동, 북한 사람들에 대한 해외 납치 등을 벌이고 있다. 이 납치라는 말은 아마 12명 유경식당 종업원들을 염두에 둘 겁니다. 그전에는 탈북자들이 여기 와서 기자회견도 자기네가 자유롭게 활동하기 때문에 납치라는 말을 별로 안 썼는데 12명 온 다음부터 북한이 계속해서 납치 문제를 꺼내들고 있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죠. 납치된 수면, 아니 여기 12명 온 분들 가고 싶으면 얼마든지 갑니다. 내일이라도 북한은 돌아갈 수 있어요. 왜? 요건 다 있고 얼마든지 외국에 나가면 자유로운데. 내일이라도 가려면 중국 갔다 북한 대사관에 가면 되고, 또 중국이 아니더라도 중국에 못 간다면 베트남을 가든 어떤 나라를 동남아 나라 가든
나 납치됐다 왔다 하고 북한 대사관에 가면 다 북한으로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잖아요. 뭐 요건을 안 줘서 뭐 한다면 정말 이거 납치다고 뭐이다 왜 자유를 찾아온 사람에게 못 가게 이게 옥누르냐 이거 할 수는 있지만 얼마든지 해외 나가고 있거든요. 그 12명 한 사람들. 이 12명을 가지고 그때 오지 않은 5명이 기자회견하고 국제사회에 나와서 국제사회 기자들, 그러니까 해외에서 온, 외국에서 온 북한에 주재하고 있는 기자들 앞에서 납치됐다. 우리 동료들 보내달라고 울면서 가족들도 납치됐다고 했는데 아니 납치된 것은 지금 뭐 자유롭게 여기서 살고 대학 다니고 뭐 연애하고 뭐 골프 치고 잘 살고 있는데 자기가 얼마든지 갈 수 있다고요 지금. 얼마나 잘 사는데 내가도 가려면 얼마든지 가는 거죠. 또 한 명 맨날 그 TV에 나와서 이상한 소리 하는 여자 나는 북한에서 납치돼서 여기 왔습니다. 그건 왜 요건을 안 만들어주는지 몰라. 요건 만들어서 북한으로 가라고 하지. 난 좀 답답해요 이 정부도. 이 문재인 정부 때는 뭐 북한과 때문에 뭐 안 보낸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요건을 안 줬다고 해요. 또 실제 중은 갈지 안 갈지는 모르지만 자기는 요건을 안 만들어줘서 나는 북한을 못 가고 있다. 나는 납치되었다. 그 경기장에 가서도 그랬죠. 2018년 2월 달 동계 올림픽 할 때 평창에서 북한 그 선수들이 있는데 거기 가지고 여러분 환영합니다. 나는 지금 여기 끌려와 있습니다. 나는 북한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있습니다. 뭐 이러면서 정신 이상한 사람처럼 이야기하니까 그 북한 응원단이나 선수들이 이상한 눈으로 봤던 그 여성. 근데 이름은 생각 안 하고 또 이름 나도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런 여성은 요건을 줘서 북한으로 가겠다는 거 보내야지 왜 붙잡아주고 있는지는 저는 답답합니다, 이거. 갈 사람 가야죠. 뭐하러 여기 붙잡고 있습니까, 이거. 세금 축내면서. 자, 그렇게 자유로운 나라라는 거죠.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북한은 인권 문제만 나오면 지구상에서 가장 열악한 나라. 지구상에 220개, 조그만 나라까지 합하면 220개 정도가 된다면 220번째 되는 나라가 인권이 불모지대가 바로 북한이라는 거죠. 그래서 북한은 이렇게 인권 문제만 나오면 강렬하게 저항을 하는 겁니다. 한판 붙었는데 우리 대표와 아주 열전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거 보면 참 태영호공사가 생각나요. 태영호공사가 한국 오기 전에는 그 열정 부리고 거기서 이제 강연 다니고 할 땐 똑같죠. 이렇게 방광록 이처럼 이 방광록 이 차속 대사처럼 태영호공사도 아마 거기 있을 땐 뭐 할 수 없죠. 충성을 해야죠. 이 사람도 아마 자기네들이 인권이 얼마나 열악한지 다 알 겁니다. 이제 방광록이 또 우리 한국에 올지도 모르죠. 한국으로 망명하게 된다면 참 어떤 말을 할까요? 뻔합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제네바에 있는 유엔 인권 회의장에서 완전히 왕따되고 공격받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북한의 인권은 김정은 정권이 살아있는 한 결코 해소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도 강렬TV 자유조선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시청과 구독할 수 있도록 전파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